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공개 도면 7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훈련이 됐으니까 우리가 도면을 받게 되면 첫 번째 공차가 적용될 영역인 A값과 B값을 확인하고, 두 번째 주소를 읽어보고 주소가 지시하는 영역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각 부품의 스케치 기준 도면을 결정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원점에 고정해서 시작할 시작점 부분을 선택해주고, 도면의 복잡한 부분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입체를 만들 방법을 구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면으로 넘어가서 A 값과 B 값을 먼저 확인해 보죠. A 값은 일단 2번 부품의 두 번째 그림, B 값도 2번 부품의 두 번째 그림에 있습니다. A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2번 부품의 회전축이 될 원기둥에 돌출된 부분이 될 테고요. B값 같은 경우에는 이 원반 형태 전체. 그러면 2번 부품에 A값, B값이 있으니까 공차가 적용될 부분이기 때문에 1번 부품의 모든 치수가 다 있겠네요. 그러면 2번 부품에 A값이 들어가는 부분은 결합도 그림에서 아래쪽 부분이 될 테고, 이쪽 부품을 1번 부품의 도면으로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파이짜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는 6, B값도 마찬가지로 결합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디귿자 부분에 끼워 맞춰지기 때문에 이쪽 1번 부품에서 도면으로 보시면 이쪽 아래 디귿자 부분이 될 거고요. 값은 6이 되겠습니다. B는 6 값이 됩니다. 자, 이렇게 A 값, B 값을 구한 후에 주소를 한번 읽어보시면,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는 C1, 챔퍼 말하는 거네요. 챔퍼는 직선으로 깎여 있는 모서리이기 때문에 1번 부품의 끝단, 그리고 2번 부품의 돌출된 부분의 끝단, 이 부분은 C1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필렛인데 치수가 없는 부분을 찾아보면 2번 부품에서 돌출부 연결 부위가 필렛이 적용되겠네요. 이 부분이 R2에 필렛이 적용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기준 도면으로 그릴 스케치 도면은 지금 1번 부품에서는 요 가운데 도면, 2번 부품에서는 첫 번째 도면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점에 고정시킬 시작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보통 회전축으로 잡는 게 편하니까 지금 이 회전축이 되는 6파이짜리 원의 중심점을 고정점으로 잡아줄 거고요. 1번 부품 도면을 잠깐 분석해 보면 6파이짜리 원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두 개의 표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선으로 표시된 원은 연결을 해 보니까 이 1번 부품의 위쪽에 뚫려 있는 도면이 한쪽은 6파이로 홀이 뚫려 있고 반대쪽은 8파이로 이렇게 홀이 뚫려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려줘야 되고요. 두 번째, 직선으로 되어 있는 점선도 연결해 보니 이 선을 기준으로 익스트루더가 서로 다르게 적용이 되니까 여기도 실선으로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돌출된 이 긴 부분이 40의 6짜리 직사각형이니까 이걸 따로 그려줘서 위치를 맞춰주고, 이쪽에 보면 반지름 6짜리 호 하나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지름 10짜리 원도 크게 하나 그려줘서 나중에 이 직선과 직선으로 연결을 할 때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R8짜리 필렛 3개를 적용해서 작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델링으로 넘어가 보면, 자, 처음에 할 일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고 XZ 평면 선택해 준 다음에 크리에이트 메뉴에 센터 다이어메터 서클을 선택하셔도 되고, 핀 툴바에 있는 아이콘 선택하셔도 되고, 단축키 C 눌러서 원점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6파이
그려주시고, 자, 두 번째 또 6파이짜리가 하나 더 있었죠. 자, 이 6파이짜리 원은 서로 수직선상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녹색선 Y축 선상의 임의로 그려주시면 되고,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원점과 이 원의 중심점을 고정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중심점 사이의 거리는 17mm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 위쪽 6파이짜리 원은 같은 동심원으로 8파이짜리 원이 하나 더 있었죠. 오른쪽, 왼쪽 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쪽 6파이짜리 원에서는 같은 동심원으로 지름 10짜리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선으로 서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사각형 하나 긴 거니까 조금 축소해서 2포인트 렉탱글로, 자, 가로 40에 세로 6짜리 사각형을 그려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가장 쉬운 방법, 이따가 도면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오른쪽 편 6mm짜리가 이 위쪽 6파이원의 중심점과 중점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포인트 구속 조건 오른쪽 변 중심점을 클릭해 주면 자동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죠. D키를 누르고 원점에서 사각형의 아랫편까지의 거리가 14mm가 나오면 맞겠죠. 도면에 14mm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했고 이제 라인 그리기로 이 두 개의 원과 사각형을 연결할 텐데 어차피 아까 반원이었으니까 여기 중심에서 사각형까지 수직거리, 그리고 여기 중심선상에서, 자, 여기는 근데 문제가 있죠. 여기하고 여기를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홀을 거쳐서 연결을 하니까 임의의 지점에다가 클릭해서 라인 그리기를 종료해 주시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메뉴에 아크에 3포인트 아크로 이 직선의 끝점과 사각형의 윗변을 연결해서 임의의 홀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호의 크기는 반지름 6이었고요. 자, 두 번째 스케치 필렛을 적용해서 지금 이 직각과 이 직각 사이에 8mm짜리 연결을 해주고, 이 전에 한번 보시면은 이게 자꾸 움직이니까 탄젠트로 각각을 구속을 걸어줍니다. 처음 만들었던 직선과 원, 그리고 두 번째 만들었던 직선과 원, 이렇게 탄젠트 구속을 걸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스케치 필렛을 이용해서 이쪽 부분도 8mm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8mm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스케치 필렛을 이용해서 제일 위쪽에 사각형의 변과 호가 만나는 부분도 8mm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완성이 되는데, 문제는 아까 저희가 중점에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다시 사각형이 하늘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도면에 있는 치수대로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이 호가 지금 그림에 보시면, 도면에 보시면 이렇게 R6 돼 있고 중심점이 일치한다. 즉 동심원이니까 마지막 동심원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6파이짜리 원과 일치시켜주면 그림과 같이 완전 구속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실선을 하나 그어줘야 되겠죠. 자, 실선으로 라인 그리기 위치는 임의의 지점에서 수평으로 그어주시고, 아까 도면에서 14mm였는데 14mm 위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래쪽 이 부분에서의 위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배웠던 거 있죠? D키 누르고
직선 클릭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픽 서클 아크 탄젠트 그리고 이 탄젠트 부분 작업해 주시고 여기 부분에 14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완성을 하고 자 이제 익스트루더로 자 이제 익스트루더를 해줄 건데 6파이짜리 홀만 빼고 전부 다 선택해 준 후에 시메트릭에 홀렌스 해주고 14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자동손으로 스케치 부분에 눈 보이게 해주고요. 다시 익스트루드 빠질 부분 잡아야죠. 여기 아래쪽 부분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리스트 나오면 프로파일 그리고 그 밑에 지름 10짜리 그리고 6파이짜리 원 모두 선택해서 빼주면 됩니다. 6파이짜리 원은 이미 홀이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해도 상관없지만 뭐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시메트릭의 훌렌스 이번에는 6mm 이렇게 해서 아래쪽 부분에 이 디귿자 모양의 영역이 생겨나도록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대쪽이 좀 중요하죠, 저희한테. 이 반대쪽 영역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익스트루드 옵션을 실행을 하면 프로파일을 저희는 지금 이제 요 8파이짜리 테두리를 선택을 할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어느 방향으로 하더라도 스케치가 안쪽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케치가 안쪽에서만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쪽 면, 다시 말해서 이쪽 면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3mm 깎고 싶으면 이 스케치 기준면을 이쪽이 아닌 이쪽으로 시작점, 스타트 지점을 변경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익스트루드 옵션 중에 이 스타트 옵션을 사용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스타트 옵션에 보시면 프로파일 플레인이 우리가 평소에 쓰던 거고 오브젝트 선택을 한 다음에 새로운 항목이 나타났죠. 이 셀렉트 오브젝트 어디를 시작으로 해서 작업을 할 거냐 선택해 주란데 평평한 면, 입체 평평한 면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시작을 할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메트리 양쪽 방향이 아니라 한쪽 방향인데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원하는 값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네요. 우리는 마이너스 4mm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4mm 작업을 해서 이렇게 깎아줄 겁니다. 스타트 옵션은 익스트루드의 치수가 시작되는 지점을 결정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작업을 해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보시면 이쪽 부분에 지금 저희 비번호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비번호 들어갈 거고 이쪽에 또 홀이 하나 뚫려 있는데 이 홀은 7파이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원점 기준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이 빨간색 선 X축 기준으로 원점 잡아서 원 그리고 평소에 한 것처럼 수직 수평 구속 조건으로 원점 찍고 원의 중심점 찍어서 일치시켜주고 이 수평거리만 10 맞춰주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면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센터 다이아메터 서클로 이 중심축 사이에서 7파이 해주고 수직 수평으로 같은 선상에 존재하게 합니다. 원점하고 그리고 D키 눌러서 왼쪽 변과 원의 중심점 사이의 수평거리는 10mm로 고정시켜 주고요. 어차피 같은 면에서 비번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바로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위치는 한 요 정도에서 여기 사이의 범위 그리고 수험자에 갔을 때 부여받은 비번호 입력 얼라인먼트의 센터와 미들 맞춰주시고요. 위치에 따라서 이 얼라인먼트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크기가 벗어나지 않으니까 크기 조절 안 하고요. 자, 피니시 스케치 누르고 이제 익스트루드를 실행합니다. 익스트루드 일단 이 원 같은 경우는 구멍을 뚫어줄 거고
그 다음에 숫자 다시 눈 보이게 해야죠. 익스트루드 숫자 클릭해서 음각이니까 마이너스 1 값으로 작업. 이렇게 해서 도면 첫 번째 거 완성. 이제 마지막으로 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자, 이쪽 부분, 맨 앞쪽 부분이죠. 챔퍼로 앞쪽 부분에 모서리 2개 1값 입력해서 깎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도면을 완성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부품의 도면을 한번 보시죠. 2번 부품 도면을 보시면 자, 의외로 조금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2번 부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 안에 6파이짜리 원이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로 따질 것이고 자, 두 번째 이 원이 있는데 이 원의 크기는 이쪽에 나와 있네요. 14파이짜리. 그러면 6파이짜리 원에 14파이짜리 원을 그려주는데 문제는 이 돌출 부위가 세로는 3mm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로를 모릅니다. 챔퍼는 없다고 가져가면 사각형이라고 일단 가정을 했을 때 세로 3의 사각형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도면으로 모델링으로 넘어가서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눌러주고 어디다 그려야 되죠? 자,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자, 이쪽에 XZ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려야겠죠. 자, 제일 먼저 할 일 자동선이죠. 프로젝트에서 안쪽 원 하나만 따주고 자, 바디는 안 보이게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센터 다이아메터 서클로 14파이짜리 중심원 하나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 투포인트 렉탱글로 그리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중심점 맞추기가 힘드니까 저는 센터 렉탱글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렉탱글로 임의의 위치에서 빨간색 X축 중심은 맞춰줄 거고 임의의 가로 치수 그리고 세로는 3mm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줄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여기 보시면 구속 조건 중에 코인시던트 일치 구속 조건이 있는데 자, 여기 사각형의 왼쪽 모서리 꼭지점이 이 원 선상에 존재해야 되고 오른쪽 모서리 끝도 이 선상에서 존재해야 서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죠. 치수는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까지 조건만 맞춰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 입력하면 되겠죠. D키 누르고 원의 중심점에서 사각형의 오른쪽 끝까지의 거리가 12mm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만들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19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니까 7mm 둘이 합치면 19mm 맞겠죠. 자, 확인 끝났으니까 피니시 스케치. 자, 이제 익스트루더를 하는데 제일 긴 거부터 해보죠. 긴 거에 익스트루드 들어갑니다. 자, 익스트루드를 시작을 하면 자, 안쪽에 원이 시메트릭에 홀렌스로 잡아주고 거리는 14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다시 자동손 들어가서 익스트루드 자, 이 바깥쪽 테두리 원과 이 사각형 근데 이거 할 때는 조심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한 단점인데요. 여기 둘이 겹치는 부분이 남아있죠. 트림으로 미리 없애줬다면 좋겠지만 저희는 시간 효율상 이렇게 그냥 한 번 더 클릭해주고 또 시메트릭의 훌렌스로 잡아주고 이 부분은 B값 6이 되겠죠. 6mm로 맞춰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부품 완성이 됐고 이제 주소 적용해야 되겠죠. 주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소는 이쪽 끝부분 챔퍼 1 들어갈 때고 이쪽 안쪽 부분 필렛으로 2가 들어겠죠. 자, 그러면
모디파이의 챔퍼 선택, 앞쪽 두 모서리를 1로 깎아줄 거고, 필렛을 적용해서 요 사이 연결 부위를 반지름 2로 작업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2번 부품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1번 부품과 비교를 해보면 위치 제대로 잡혀 있고요. 자, 그리고 2번 부품에 공차가 적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공차 적용 들어가겠습니다. 이 공차 적용한다고 해서 다른 치수가 변경되는 일이 없으니까 옵셋 페이스 눌러주고, 자, 돌출 부위 축 부분 마이너스 0.5 최대 공차 1인 마이너스 0.5. 자, 그리고 챔퍼에서 다시 옵셋 페이스, 이번에는 비공차 여기 양쪽 면 클릭해 줄 거고요. 자, 여기도 마이너스 0.5 이렇게 해서 공차까지 완성. 자, 그리고 다시 A 바디 1번 바디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눈으로는 확인이 됐는데 이제 한번 실제로 됐는지 인스펙트의 섹션 애널리시스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YZ 평면을 단면으로 삼고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확인을 해서 봤더니, 자, 일단 A 공차가 적용된 영역 떨어져 있고요. 자, B 공차가 적용된 영역 떨어져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부품, 자, 이제 필렛이나 챔퍼, 비번호, 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7번 모델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